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뒤늦게나마 열심히 투쟁을 하고 몸으로 받고 이런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서도 뭔가 2% 부족한데,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투쟁을 하면서도 뭔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목소리,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뭐가 문제일까? 지금 뭔가 자유한국당이 뭔가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당 지도부가 뭔가 지금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나라에 대한 걱정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만큼이나 굉장히 크고, 제가 정말 밤잠을 설치고 있던 이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반가운 글을 홍준표 전 대표가 올렸어요. 그래서 이 글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제가 한번 옮겨왔습니다. 토시 하나 안 건드리고 그대로 옮겨왔어요. 제가 이 글을 보고 아, 바로 이거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글은 군더더기가 하나가 없고 버릴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담백하게 아주 쉽게 읽히고 쉽게 이해가 가도록, 그냥 미사오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그야말로 정치인의 언어. 저는 정치인의 언어는 쉬울수록 좋고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명문의 글을 아주 좋은 전략을 담아서 써놨길래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독재, 반독재 프레임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지금 황교안 당대표의 자유한국당은 독재, 반독재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독재를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독재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막고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이 프레임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우리 보수 우파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국력 결집을 위해 독재 정치를 해본 경험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떻든 정말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대통령이었지만 독재 정치를 한 건 또 사실이에요. 아직도 우리 당에는 군사정권 시절의 공직자 출신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짓은 국가제도 파괴와 국가시설 파괴를 획책하고 있다. 이 전쟁의 본질은 독재, 반독재가 아니라 이 파괴를 막고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본질이다 라는 거예요. 이 프레임을 바꾸라. 이 프레임을 독재, 반독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과 이 파괴를 막는 그런 정상적인 세력의 프레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놓으셨어요. 국가 제도 파괴는 한미일 동맹 파괴로 외교 질서를 파괴, 좌파 정책으로 국민 경제를 파괴, 코드 인사로 공직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민의에 반하는 선거제도 도입으로 선거제도를 파괴하고 있고, 공수처 도입으로 사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국가시설 파괴로는 DMZ, GP 시설 등 파괴로 국가안보 파괴를 하고 있고, 원전 건설 중단으로 국가에너지 체계를 파괴하고 있다. 4대강 보해체로 국가 수리 대책, 물 대책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파괴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크게 국가 제도와 국가 시설 파괴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해서 하나하나 한 줄 한 줄로 이렇게 아주 짧게 잘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국가제도 파괴와 국가시설 파괴를 막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어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자유한국당이 하고 싶은 말, 우파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레임을 잘 정해야 되는데, 독재, 반독재, 지금의 독재, 반독재 프레임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 그게 아니라 국가를 파괴하고 있는 국가 파괴 정부를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이런 프레임으로 가야지 국민들이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페이스북에서. 제가 이 내용도 굉장히 짧죠. A4 용지 한 장도 안 되는 분량이에요. 제가 글씨 크기를 크게 해서 그렇지 굉장히 짧은 이게 내용이 다예요. 근데 이 안에는 그야말로 요소 정말 핵심들만 잘 요약을 해놨고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자체로 그냥 그대로 명문입니다. 그리고 전략도 다 담겨 있어요. 이런 것들 이 내용을 그대로 가서 연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그대로.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국민들의 주목을 끌 수 있고 이 프레임이 더 명확하다.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훨씬 쉬운 프레임이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뭐 열심히 나름대로 몇 시간 동안 애도 많이 쓰시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연설도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왜 저렇게 장애투쟁을 하는 거야? 토요일마다 지금 어쨌든 2주 연속으로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가서 막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저번 주는 이제 레드카펫까지 깔고 뭔가 되게 멋있는 금이 환영한 이런 개선 장군이 된 듯한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이게 정상적이든 아니든 좋은 전략이든 아니든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막 온갖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뭔가 임팩트가 없어요. 뭔가 한마디로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떤 것 때문에 투쟁을 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치에 별 관심 없는 사람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왜 투쟁하고 있는 거야? 왜 토요일날에 나와서 몇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짧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프레임으로는 지금 뭐 문재인이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이 독재를 막아서는 거잖아 하면 공감을 안 해요. 공감을 안 해. 그냥 정치인들끼리 각 정당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길어져요. 왜? 황교안 당대표의 메시지만 해도 25분 분량이에요. 25분 동안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이 얘기 저 얘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격할 게 많기도 하지만 온갖 얘기들을 다 늘어놓고 이게 뭔가 개연성도 없어. 흐름이 이어지지도 않아. 어디가 강약이 정확히 조절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호소력이 좀 약하다. 그리고 프레임 전쟁에서 좀 임팩트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도 아주 짧게 설명이 안 됐어요. 근데 이 글을 제가 본 순간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전방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막아서고 있는 거다. 대한민국 파괴 정부를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이런 프레임으로 간다고 하면은 정치에 별 관심 없는 사람을 앉혀놓고 한 30초 만에 설명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래? 하고 좀 더 들어보자 라고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이 내용을 적당히 머릿속에 놓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뭐 외교를 파괴하고 있고 경제를 파괴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쭉 나열을 하게 되면은 진짜 그렇네. 원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원전 4대강 이런 겁니다. 의외로 이런 게 생각보다 설득하기도 쉽더라고요. 어쨌든 정치는 결국 프레임 싸움 아니겠습니까? 프레임을 지금처럼 독재, 반독재 프레임으로 가지 말고 당장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집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이번 주부터 프레임을 바꿔서 독재, 반독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문재인 정부를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이런 프레임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과 대한민국 파괴를 막는 세력 이런 프레임을 바꿔서 투쟁을 다시 한번 더 가열차게 임팩트 있게 줄여서 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당대표님께 조금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연설이 너무 길어요. 20분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달변가라고 하더라도 20분 넘어가면 지루해진단 말이에요. 듣고 있기도 힘들어요. 본인도 다 못 외우겠으니까 20분 동안 할 얘기를 다 못 외우겠으니까 자꾸 밑에 보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최대 10분을 넘기지 말아달라. 10분 안쪽으로 연설을 끝내달라. 그리고 가능하면 암기를 하든 아니면 맨 앞에 뭐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기본적인 건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이만한 종이를 하나 붙여놓고 뭐 이렇게 넘기게 하든가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전달력이 좀 더 호소력이 있게끔 자꾸 아래 보고 앞에 보고 이렇게 연설하면 좀 호소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외워오든가 아니면은 앞에서 사람이 좀 들게 하든가 뭔가 이런 방법을 쓰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너무 길다. 연설을 좀 짧게 10분 안쪽으로 최대 10분을 넘지 않게끔 좀 짧게 임팩트 있게 이런 식으로 연설을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